자, 기출보객이 저당권 할 차례입니다. 저당권은 대단히 어렵죠. 양도 많고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다만 이제 저당권에서 특히 공동저당권이 나오면요. 이거는 뭐 기출 시간에 기출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공동저당권 문제는 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뭐 찍으라고 내는 문제니까 공동저당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 좀 철저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저당권은 특히 저당권의 효력과 관련해서 효력 범위 있죠. 저당권의 효력 범위,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목적물의 범위가 있는데 특히 목적물의 범위, 부합물, 종물, 과실, 물상 대비 목적물의 범위에 관련된 거 최근에 아주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용익권과의 관계라고 해서 366조 법정지상권과 365조 토지저당권자의 토지건물 일괄경매권, 특히 일괄경매권 양 얼마 안 되고 어렵지 않은데 대단히 빈번히 출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가 있죠.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 요 사람 보호장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라는 게 나옵니다. 네 가지. 저당권 이렇게 해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목적물의 범위하고 일괄경매권은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처분, 양도, 소멸 등등이 나오고요. 특수저당권, 공동저당권과 근저당권이 나오죠. 그 중에 특히 근저당권.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16번 저당권은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를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은 채 교환 가치만 지배하다가 우선 변제받는 권리잖아요. 그죠? 자,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 등록을 통해서 공시를 해야 되죠. 이게 저당권의 공시 원칙입니다. 그 결과 등기 등록이 가능한 것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는 일단 토지하고 건물이에요. 거기에 371조에서 지상권하고 전세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저당권은 반드시 등기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필토지나 일동건물 일부의 저당권 등기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죠. 일필토지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 저당권 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용익권은 2번, 3번 일부 되죠. 점유권도 일부 돼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지만 토지나 건물 일부가 돼요. 자, 문제는 1번은 이제 답이 확실한데 4번 임차권이 문제예요. 임차권은 채권이고요. 채권의 객체는 사람의 행위예요. 따라서 일필토지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물건이 채권의 객체로 할 수는 없어요. 요거는 제가 볼 때는 5출제예요. 5출제. 4번은 잘못 출제한 거예요. 이의 신청했지만 안 받아줬죠. 어쨌든 채권은 사람의 행위를 객체로 할 뿐 물건을 객체로 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4번도 답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출제를 잘못한 건데 안 받아줬죠. 1번이 답이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저당권,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지요. 암기. 두 번째, 저당권은 담보물권이죠. 부종성, 수반성 따위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담보한 채권, 피담보 채권이죠. 채권으로부터 떼내서 저당권만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담보물권만 양도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3번,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죠. 부종성. 그 다음에 4번, 저당권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당 부동산의 부합물,
종물에도 효력이 미치죠. 부합물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5번 저당물의 제3취득자.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이게 제3취득자죠.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사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땅의 지상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땅이나 건물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들은 저당권이 실행되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호하자 해서 마련된 게 저당 목적물 제3취득자 보호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보통 있죠. 첫째, 경매인이 될 수 있죠. 두 번째,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죠. 마지막, 변제권이 있죠. 채무자는 아니지만 변제권 및 구상권을 인정해주고 있죠. 그게 제3취득자 보호장치입니다. 자, 그럼 5번. 저당 목적물 제3취득자가 비용을 지출했어요. 그럼 경매대가에서 가장 먼저 상환받는다 그랬죠. 제3취득자 보호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목적물의 범위라든가 제3취득자, 일괄경매권 이런 것들이 대단히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단독으로도 나오니까 뒤에서 볼 겁니다.